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입니다. 몇 년 전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 제게 사연을 보내고자 합니다. 한평생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황당한 일로 그것도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으로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는 예전 며느리였던 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 성실한 부모님 나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부르는 정도로 착하고 순진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는 결국 동료들의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며 성격을 변화시켜 보려 했지만 결국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격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성격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놀림을 받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좋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도와주었던 저는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과도 사이를 좋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장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저는 제 성격을 고민하며 다듬어 나가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던 전 괜찮은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이 나오지 못하고 4년간 등록금을 보태줄 가정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졸로 학업을 마치면서 간호조무사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면 정말 좌절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저는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후 개인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일해온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들을 잘 돌보고 업무를 잘 처리한다면 될 것 같았던 병원 생활은 선배들과 다른 동료들과의 상하관계와 정치하고 행동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겨우 버티면서 몇 년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계속 심해지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쳐갔어요. 더 버틸 수 있었던 분이라면 하지만 데스크에서 벌어지는 동료들의 정치적인 싸움에 정신적 신체적으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잠시 쉬겠다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죠. 정신적 사유로 많이 지쳐서 몸이 아픈 채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일종의 보험을 하나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직업이었는데 바로 간병인이 직접 특정 환자를 볼 수 없던 저희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간병협회나 간병업체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간병인의 모습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처럼 보였어요. 가끔 병원에서 고약한 환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아주 잠시 진료 내용에 따라 도와주는 일임에도 난감할 정도로 고집스럽고 신경 쓰이는 환자를 접해봤죠. 그런 환자들을 몇 시간 이상 돌봐주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돈을 버는 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협회나 개인 업체, 프리랜서 등 자유로워 보이는 계약 조건들과 근무 시간에 영향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더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일반 간호조무사분들은 제 나이에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직업군이에요. 보통 은퇴하시거나 병원에서 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쉬는 동안 잠시라도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환자를 돕는다는 같은 목적이 있었지만 의료 행위와는 다른 공부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일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병인은 젊은 여성이 좀처럼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젊은 여성이 까탈스럽거나 약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고 남자 환자분들과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이전에 피했던 경험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 들어가는 일이라 알맞은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어느 날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신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호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났다며 해결사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방문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간병인 일을 하게 되었죠.
환자의 주소를 찾아가 보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남자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신을 다쳐 대소변 처리와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본인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가 제 이름을 부르길 바라지 않았어요. 방에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그곳에 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항상 침대에 누워서 창만을 바라보는 뿐이었어요. 가끔 혈액순환을 위해 자세를 바꾸거나 마사지를 하며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단 한 번도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삶의 의욕이 없는 그의 모습에 나는 하루 종일 그 곁에 있기로 했어요. 여기서 TV를 조금 보아도 되나요? 밖에 있는 너무 큰 TV에 적응이 안 돼서요. 뭐가 좋아하세요? 이때까지 시청한 것과 같이 보고 웃으면 좋지 않겠어요? 역시나 대답이 없는 그 남자에게 나는 하루 종일 독지를 않도록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하루는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기가 생겨버린 나는 거부하는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점차 회복해가는 민철이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씨는 어느 날 처음으로 저와 다투게 되었지만 짧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나중에는 가벼운 농담도 할 만큼 마음을 열었어요. 아마 제가 옆에서 계속 노력한 덕분이겠지만 제가 민철 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잘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이었던 그의 아들은 혼자서도 용기 있게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대견스러워서 제가 같이 세관도 보내주고 요리도 도와주었죠. 그런 모습에 감명받은 민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내와 둘이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아내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민철 씨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차를 가로수에 박았는데 그 이후로 아내가 사망하게 된 사실 때문에 민철 씨는 몇 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생각한 그는 아들 때문에 겨우 살아가고 있었지만 매번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증면서 결국 자살까지 선택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져낼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신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제가 민 씨를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고 있었어요. 점차 가까워졌던 저와 민 씨가 살림을 합치자고 먼저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민철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민철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아들인 현권을 챙겨주기 위해 가정주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인 민철 씨와 제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할 아들권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건이는 저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전과 달리 저와 거리를 두었고 나중에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집에 왔을 때 저를 매우 잘 따랐는데 결혼 후로는 오히려 쌀쌀한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에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을 혼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아들 현건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이 생겼습니다.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괜히 또 부자간의 다툼이 벌어질까 걱정되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아들과 지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도 저희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에 있는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진서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식사하지 못했죠? 잠시 앉아서 대화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식사를 준비할 테니 사실 아들만 좋다면 전 어떠한 며느리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온 그들이 과거를 덮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라면 되었어요. 그럼 제 바램과 같이 아들이 데려온 서준이는요. 여자아이는 참 좋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형건이가 원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말야. 아무리 어려운 아버지라고 하지만 결혼할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 현건이 서진이는 어떻게 만난 거니? 제가 오빠 대학교 후배예요. 저는 첫눈에 반해서 오빠를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대로 인연이 끝난 것 같았는데 오빠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더라고요. 우연히 아버지와 점심 식사하러 회사에 갔다가 그때부터 오빠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빠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때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사귀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지 오빠, 아유 이거. 서준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대신 신경을 좀 써줘야겠는데 아들 녀석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졸라 사는 결혼인데 오빠한테 잘 보이려면 제가 아버님 어머니께 잘 해야죠. 애교도 많고 아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며느리의 바깥 사돈 분들은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덕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만약 어려움을 만났다면 아들이 앞으로 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남선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상상했을까 봐요. 그래서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줄 필요가 없었던 맨 행동을 하게 되었죠.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어서 와서 식사해요. 저희가 서진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몰라서 우리 아들 현건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했는데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저 온다고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많이 먹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음식은 많이 있으니까 현관아, 너도 부족하면 말해. 일부러 굳게 고기는 조금 했나왔거든. 다른 고기 반찬도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서진이 온다고 육전은 원래 먹던 것보다 삼삼하게 했으니깐. 신가 오면 제가 알아서 할게. 아줌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식사하세요. 한 채 오버의 아들은 부담스러웠는지 제 말을 끊으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아주머니라면 호칭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눈치를 주어 바로 말을 돌리긴 했지만 서진이 보니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건지 애써 못 들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가 끝날 때까지는 분위기만 맞추고 괜한 말을 삼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애교 많은 사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와 남편에게 많은 대화를 걸어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슬러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한창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차에 남편과 아들이 집안일로 잠시 대화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둘만 남게 되어 어색해진 제가 서준이에게 분위기도 풀어볼 겸 대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건이가 많이? 무뚝뚝하긴 하지만 속은 그럴 만큼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만족하니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도 못해. 아니, 현건이 만나면서 힘들어할 건 없었어요. 서운한 게 없고 아내가 모든 일을 완벽히 해주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면 집은 회사 근처로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아직 애매한 상황인가요? 서준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짧고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있는 자리가 어색해서 그랬나 봐요.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차를 더 오겠다며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면서 차를 더 거죠. 그리고 거실로 가는데 아들이 옆에 있어서 다시 편안한 분위기가 됐나 봐요. 들고 가는 장이 무겁겠다. 서희가 서화입니다. 무거워 보여요. 이제 제가 저도 며느리로서 정도 일을 시켜주세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애교 있고 밝은 모습의 서준이가 저는 신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서진이와 있었던 분위기가 좋았기에 어색했던 모습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이 부모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회 도움으로 분위 있는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별탈 없이 결혼까지 시킬 수 있어서 저는 제 몫을 다한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건 너무 아쉬웠지만 식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리고 가정을 가지게 된 아들이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서희의 모습이 제가 어색해서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와준 시댁에서 며느리는 참 당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들을 종류별로 준비했던 저는 서진이에게 집에 들고 가라며 권했습니다. 서진아, 이거 현근이가 좋아하는 김치들이야. 아, 기가 먹는 음식마다 김치를 가려가면서 먹거든. 내 입맛에 맞을 줄 모르겠다만 내가 매번 해줄 수 있으니 입맛에 맞으면 괜히 사 먹지 말고 부탁해라. 매번 해줄 테니. 그러니깐 지금 이거 가져. 가라고요. 왜 무겁니? 오늘 차 가지고 오지 않았어. 아니요, 가져왔는데요. 근데 저 고춧가루드 음식 별로 안 좋아해서요. 나트림도 너무 많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뭐 불편해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솔직히 현건 씨 친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현건 씨가 양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어머니라 안 하는데 제가 뭐라 돼야 할지도 모르겠고 매번 뭘 아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좀 불편하네요. 물론 저도 집안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해서 앞에서는 며느리 도리 다 하겠지만 어머님도 그 정도 선에서 해주세요.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내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아내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괜한 짓을 해서 다툼이 또 생기면 더 힘들었어요. 어차피 남편 안 보고 결혼한 제 3이었습니다. 저도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들이 저를 한다면 굳이 끼어들어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죠. 쟤는 버릇없는 며느리를 모른 척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 때문인지 며느리는 더 버릇없이 굴게 되었죠. 시작했어요. 점점 대놓고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했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지를 하지 않고 며느리의 반응에 큰 소리라도 날까 귀찮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시골의 땅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장 팔라 큰돈을 마련해서 재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었고 아들은 신도시 후보주는 예상되는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 대립이 있었죠. 저는 돈이 어떻게 되었건 남편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전에 다쳤던 곳들이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제가 말 거는 것을 반기지 않는 아들을 알지만 제 남편이 먼저다 싶어서 저도 제 뜻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현건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가게를 잘 꾸려 오셨잖아요. 보는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래나 저래나 피해보지 않는 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처럼 여건이 풍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도 스트레스 받는 몸이고 내가 아들로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 줘야 하지 않겠니? 그걸 왜 어머니께서 정하세요? 언제 내 옆에 있었는지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땅도 김씨 집안의 땅인데 아버님과 남편이 조금 대입하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 근데 뜻을 굽히 이만희 왜 어머니가 나서서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이런 말도 못할 치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굳이 부자 사이의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머니는 돈이 억 단위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처음부터 피땀 흘려가며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몸만 들어와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또한이 집이나 자동차 등 모든 것은 서진아가 한 게 아니라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너무 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정엄마도 아니신데 너무 대접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시라고 하신다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시골 딱 물려주신 할아버님께서도 모르는 일인데 왜 땅을 가지고 집 안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제발 주제를 좀 지켜주세요. 하시고 행동에 조심해주세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선진아, 여기 뭐 하러 왔어? 집으로 가자. 옆에 있는 아들이 며느리를 혼내는 것까지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온 정이 있을 텐데 제가 치욕스럽게 무시받는 모습에도 무기만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제가 잘못 살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아들과의 관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저만 가만히 난다면 다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었고 버르장 말이 없는 며느리를 제가 피하기만 하면 되었죠. 아들은 부잣집 사돈 덕의 도움도 많이 받으며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데 혹시나 저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잘못되기라도 할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집을 뛰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서준이가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머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아니거나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 그리고 내가 서진이한테 무슨 말을 해 너도 알잖아. 그럼 서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말고 어서 서준이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지금 아주머니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너 지금 내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너도 지금까지 곁에서 봤으면 알 것 아니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설명을 먼저 해줘야지.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고처럼 말을 하면 어떡하냐? 응, 설명이 그럼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저 여자가 엄마가 될 것이다. 충분히 설명해 주었는지 마음대로다. 자기들끼리 결혼했으니 이제 와서 설명은 필요 없고 아줌마 어서 서진이에게 사과할 손을 빌어주러 가세요. 뭐 이런 자식 오냐오냐 했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모욕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보다 또 저로 인해서 부자들 간에 큰 다툼이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겨우 남편을 달래서 말렸고 아들에게 제가 사과하러 가겠다며 밖으로 보내고서야 겨우 다툼이 끝났어요. 아들에게 손까지 몰리게 된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미안해했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어요. 일이 어떻게 해결되든지 해결하고 싶었던 제게는 며느리를